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브릿지입니다. 어린이나 청소년과 관련한 범죄와 분쟁이 늘면서 이 아이들도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잦아진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 변호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2년 전 첫 발을 뗐는데 지금까지 모두 350여 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온마을 로를 운영하고 있는 공익법 단체 두루의 마한월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온마을 로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 배경과 의미가 궁금한데요. 네, 온마을로는 아프리카 속담으로 알려진 한 아동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에서 따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온 마을을 지향하자는 의미에서 조사 로를 붙이면서 법을 뜻하는 영어 단어 로를 중의적으로 사용하여 사업명을 온마을 로라고 지었습니다. 변호사는 일정 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연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이를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과 잘 연계하고 질적으로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의 수를 비롯해 권리 옹호를 위한 자원들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서 서울 외 지역 아동 청소년을 위한 권리 옹호 활동을 더 집중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면 아동 청소년의 권리에 관하여 출생부터 보건복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돌봄, 교육, 노동 등 다양한 제도에서 쟁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많은 정책과 제도가 아동 청소년보다는 어른들의 상황이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 보고 이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활동을 지원하고 확장시키고자 온마을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들을 법의 주인공으로 보고 다각적으로 지원해온 단체인데 2022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활동들을 해오셨습니까? 네, 온마을로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변호사들을 저희가 온마을 로이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2년 동안 52명의 온마을 로이어가 참여하여 6,866시간 동안 총 446건의 권리옹호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권리옹호 활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소송이나 상담 같은 전통적인 변호사 업무 외에도 아동보호 같은 행정 절차를 지원하거나 제도 연구, 집필, 캠페인, 법률 교육, 거리 상담, 국제인권 조약기구 심의 등 같은 다양한 옹호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사업에 참여한 변호사 중 90% 이상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권리 옹호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소년법상 우범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아동학대 관련 국가배상 청구,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피해자 지원, 보호출산제 대응 등 아동 청소년 권리에 관하여 의미 있는 활약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 24일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온마을 반상회라는 행사도 개최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네, 온마을 반상회는 1년간 열정적으로 활동한 온마을 로이어를 격려하고 활약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난달에 열린 온마을 반상회에서는 온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 청소년 권리 옹호 생태계라는 주제로 온 마을 로이어들이 활동 경험을 나누며 아동 청소년 권리 옹호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까지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출생등록을 지원한 온마을 로이어들로부터 2023년 입법된 출생통보제도의 의미와 후속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온마을 로의 활동 중에서 이 아동학대 피해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소송으로 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소송의 가장 큰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영국에서는 한 아동의 사망 사건 이후 이 아동을 도대체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구할 수 있었는지 좀 되짚어보고 아동학대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좀 전반적으로 손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주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제도나 관행을 고치기 위해 매년 개선 조사를 실시합니다. 두 나라 모두 아동학대에 대해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인식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동의 세계에서 학대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희가 요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현할지 명백하게 밝혀진 적도 없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중지하기 위한 국가나 공공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로 아동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데 어떤 사례가 가장 많습니까? 지난해, 지지난해도 그랬습니다만, 지난해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우리 사회에 크게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도 출생신고나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된 활동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어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착취, 그리고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의 체류 자격이나 국적과 관련된 지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성년 후견, 범죄 피해, 소년 사건 등에 대한 지원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직접 보셨을 텐데 그렇다면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출생신고, 아동학대, 이주배경 아동, 장애아동, 자립지원 청년 등 이슈별로 너무 많은 제도 개선 과제들이 오랫동안 입법과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말하자면 사실 끝도 없이 많고 어느 것 하나 짚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온마을로 사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는 아동에게 법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권리를 보호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온마을 로이어로 참여하는 변호사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저희의 목표가 아니고요. 모든 아동이 자기 문제를 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아동의 사법 접근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아동에게 사법 접근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권리 자체가 어쩌면 사각지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에도 귀가 생겨서 아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동의 목소리에 따라서 절차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런 사회가 저희가 생각하는 오은 마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온마을로는 매년 이 기수제로 지원자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기인데 앞으로 또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미 3기 신청은 마감을 했고요. 모르셨던 분들은 내년에 신청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프로젝트를 기획해 지원하는 사업도 따로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기를 포함해 지금까지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님들을 저희가 더 열심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부산 경남, 대전 충남, 대구 경북에서 지역기관과 단체, 공무원,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등등이 모여서 협력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리들을 마련해왔습니다. 올해는 강원과 경기 남북에서 각각 비슷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3년 동안 온마을 로이어로 활동한 분들이 서로의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 교류를 좀 더 강화할 예정이고요. 3년 동안 지원한 활동들을 모아서 자료집으로 발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이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는데요. 고문방지위원회에 아동 권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시민사회 의견도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이 법률 지원 활동입니다. 이 아이들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 법과 제도의 확대로도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